봉사활동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공식만 제대로 외워놓으면 잘 할 수 있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학습이 되진 않을까.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 어릴 적만 해도 친구들끼리 책 선물도 많이 하고 책을 좀 많이 접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요즘은 그런 풍경을 만나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가봐도요.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 역시 독서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그 왜 교실 뒤에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칸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책 읽을 때마다 가서 스티커 붙이는 그런 재미를 느끼려고 막 책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아무래도 뭐 여유가 없다, 뭐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책을 좀 덜 읽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친구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독서가 굉장히 가치 있고 그럼요. 또 즐거운 활동이잖아요. 상상력도 키울 수 있고 수다학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생인 지금이 책을 많이 읽고 풍요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책 꼭 열심히 읽으세요. 야, 근데 저는요, 이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독서할 시간이 많아요.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냐, 이 독서를 안 해요. 왜냐? 오늘 안 읽어도 내일도 안 가니까 내일 읽어도 되고, 모레도 안 가니까 모레 읽어도 돼. 그러다 보니까 오래도 독서를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지식이 홍집밭지, 흥부놀부 뭐 이런 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도 착하게는 살아서 네. 다행이네요. 근데 네. 좀 후회가 됩니다. 근데 많이 그렇죠. 읽을 걸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이리 네. 아저씨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이 독서란 어렸을 때 읽어서도 정말 평생 우리가 자양분처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학학습이며 또 일반적인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독서 지도를 좀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예, 사실 뭐 먼저 독서가 즐거운 일이고 그 안에 지식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 이런 걸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 준다면 스스로 찾아 읽지 않을까요? 예. 너무 꿈 근데 별로 그 뾰족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묵직한데. 뭐 제 아내가 아들한테 이렇게 한 교육을 보면 우선은 같이 앉아서 이제 읽어줍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그러면은 듣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쳐서 이제 읽게 만들고 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또 필요한 책들 이렇게 한꺼번에 또 사기도 하고 또 있던 책은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환을 주기적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엄마가 또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서 너 책 읽어. 엄마는 말이 안 스마트폰 되죠. 보면 아이에게 어떻게 독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 독서에 많은 정성을 또 들이면 아이들이 저절로 조금 네. 따라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모범을 보이시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 미디어가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것보다는 이것을 오히려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독서에 흥미가 없다면 전자책 같은 것도 활용을 해서 그렇죠. 흥미 유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무엇을 읽는다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그것을 종이책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엄마와 아이가 함께 독서를 한다면 우리 아이의 상상력 그리고 어휘력은 아주 눈에 띄게 자라날 것입니다. 엄마들이 제일 키워주고 싶은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상상력, 그렇죠. 어휘력,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는 모습. 이 책 속에 이런 길이 다 있다고 하면 어머님들이 당연히 권해주시겠죠. 아이의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학습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라도 아이 손을 잡고 뭐 서점에도 한번 가보시고요. 책을 읽도록 분위기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을 좀 해결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오랜만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머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현재가 수학에서 솔루션을 받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100점도 맞고 1등도 하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현재 동생 현아가 중학교 1학년인데 성적이 안 나와서
제가 학원도 보내보고 집에서도 공부시켜봤지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다학 솔루션에서 이번에도 좋은 처방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현재 기억나죠? 좀 밤 늦게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건지 누워서 있는 건지 좀 잘 알지 못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솔루션 드렸던 게 어머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실천을 하셨나 봐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이랬잖아요. 어머니한테 직접 가르치는 걸 끊어라. 그리고 다른 선생님한테 맡겨라. 네네. 수학에서 알려준 솔루션대로 했더니 수학이 효과를 본 100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1등도 했대요. 와, 네. 이거 박수 한번 줘야 돼요. 네. 너무 수학 만세! 만세! 네.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보신 어머님이 이번에는 동생 현화의 손을 잡고 드디어 저희 수다학의 문을 두드려 주셨는데요. 오빠 때 분명히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일단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것도 다 끊었고 학원을 보내는데 왜 오빠랑 결과는 다르냐 이게 이제 어머님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셨거든요. 이건 쉽게 말해서 현화와 오빠 현재는 서로 다른 인격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고민에서 오빠와 비교하는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교 자체가 자녀의 장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와 현아는 별개의 인격이고 그리고 현아와 현재가 좋아하는 것, 또 강점 보이는 것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현재와는 좀 별개로 판단해서 현아에게 딱 맞는 학습법을 찾고 그것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저희 삼형제잖아요. 네. 삼형제인데도 집에서 사실 저만 좀 웃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래요. 나만 또 공부를 잘 못해. 그리고 한국말 말을 못하겠네 이거. 원래 이 다음 얘기가 나만 눈이 작은데 이거는 뭐 꺼내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네. 중요한 건 이게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리고 이거는 다 양념이었어요.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는 형제 자매라고 해서 똑같은 건 절대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코 옆에 이게 네. 저기 기름이죠? 눈물이 흐른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온몸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보면 진짜 아이를 둘 이상 키워본 어머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은요 생긴 얼굴 모양도 다르지만 진짜 성격도 다 제각각이고 그 성격만큼이나 공부하는 그런 성향도 다 다르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자녀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이걸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달리 현안 학원에서 뭐 실력이 안 오른다. 그러면은 확실히 어딘가 빈틈은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찾아봐야 될 거고요. 뭐안 맞는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이유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학원을 보는데 왜 안 됐지 이런 건 조금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현황 모습을 좀 지켜본 다음에 네. 그 적당한 솔루션을 좀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아이마다 성향이 천차만별이잖아요. 학원을 그냥 보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쪽이 현아한테 맞을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좀 토론 수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현아의 수준에 맞게 조금 더 뭐 낮추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뭐 학원 이런 식으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왔다 갔다만 하다 보면은 그런 바쁜 스케줄 때문에 현아가 흥미 자체를 잃어서 공부하는 것에서 좀 그냥 기계적으로 무기력하게 해나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얼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우에게 적절한 공부 방법을 좀 찾아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현아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근데 가면은 또 현재가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습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일상 모습 함께 지켜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서울시 성북구. 한가로운 주말, 가족들 모두 각자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는 현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 반갑습니다. 피곤하지? 네, 대한적십자사라고 건물인데 가서 헌혈하는 분들 도와드리고 있어요. 야, 또 봉사활동하는 아이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기특해라. 주말에 놀고 싶을 텐데. 학교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현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끔씩 주말에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관련 수업도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을 좀 돕는다는 게 나도 어디에 쓸모가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되게 하고 나면 뿌듯해지잖아요. 그래서 전 봉사활동이 좋은 것 같아요. 알찬 시간을 보내고 온 현아가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하는 건 전화 통화? 그런데 왜 베란다로 나가는 거니? 전화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나가서 이렇게 받죠? 자기 방에서 편하게 받아도 되는데. 남자친구인가요? 그러니까요. 전화할 때는 좀 자기 프라이버시가 이제 생길 때라 아니 근데 보통 그럼 선생님 방문을 닫던지 그렇죠. 뭐 이러잖아요. 배려심이 많다니까요. 아 배려심. 네.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밖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게 베란다에서 소곤소곤 통화를 하는 현아. 이제 통화가 끝난 것 같은데요. 현아야, 네. 전화를 왜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해? 좀 그런데 엄마가 약간 요즘 유행하는 말 같은 거 있죠. 갑분싸 막 이런 거 있죠. 네네. 줄임말. 줄임말. 말투를 지적하셔서 뭐 친구랑 저는 밖에서 하고 있어요. 혼나는구나. 결국에는 그 말투를 고치면 되는데 결국에는 아니, 나가서 받는 걸 선택했네요. 저런 말을 고치기가 네. 되게 어려운 게 요즘은 저렇게 안 하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그 의사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는 좀 해줘야 될 부분도 있죠. 그냥 뭐 말줄임말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좀 거친 표현 있잖아요. 이제 오빠랑 대화할 때 제가 자주 듣다 보니까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중학생 정도 되면 엄마랑 이런 사소한 것들로 좀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엄마가 말씀하시는 모든 이야기들, 조언들은 다 잔소리로 듣게 되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현아가 좀 듣기 싫어 이러면서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어머님께서 이해한다고 하시니까 너무 엄마의 조언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역시 중학생 되니까 다르네요. 그렇죠? 뭐 공부 좀 안 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딱 의자에 앉잖아요. 딱 그리고 스탠드 딱 켜고 자세 나오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리에 앉아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현아.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듣게요. 잘 그리네요. 완전히 있네. 그래도. 제가 뭐가 되나요? 네. 실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서 그리기 시작한 그림들이 벌써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학교 친구들과 서로 보여주고 공유하면서 현아가 제일 즐겨하는 특기이자 취미가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거 그려놓은 거를 다 합쳐놓으면 막 책 한 권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취미 생활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실력까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현우한테는 좋은 취미 활동인 것 같아요. 사실 저렇게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은데 전 좀 부러워요.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 잘 그리는 거 부러워서. 웹툰 작가들도 막 뜨고 하잖아요. 네. 제가 좀 전속 계약을 좀 맺어도 될까요? 네. 벌써부터 딱. 사실 저는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친구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요. 네. 예,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 선생님한테 잘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화실이나 좀 그 학원 보내기는 좀 성급한 것 같고 지금은 국영수 중심으로 학교 공부를 좀 잘 해놔야지 나중에 대학 가서 좋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미술에 관련된 산업 디자인이나 컴퓨터 그래픽 그쪽으로 간다면은 보내줄 의향은 있어요. 현아가 미술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엄마. 과연 현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약사랑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예요. 네? 네? 생각이 아니, 다르네요. 완전 갑자기 이게 다른데요? 무슨 디자인 뭐 이런 거에서 갑자기 취미일 뿐이다 이런 얘기죠. 어, 네. 이 사이에 엄마하고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는 지금 현아가 미술을 되게 잘하고 그림 잘 그리니까 미술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줄 알고 계셔. 미술 쪽으로 하는 건 제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보다 잘 그린 분들이 훨씬 많고 저는 그냥 종이에다 그리잖아요. 다른 분들은 컴퓨터 같은 앱을 되게 잘 사용하시고 유용하게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사실 현아가 말하는 걸 좀 보니까요. 이렇게 똑 부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나이 때는 사실 꿈이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거 저번 내일은 저런 꿈 뭐 이렇게 꿀 수 있으니까요. 화가 뭐 약사 뭐 유치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를 좀 확장해 나가는 건 좋은데 어머니랑 조금 더 대화를 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직업이 많아진대요. 한 사람이 직업을 맞아요.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여러 가지 동시에 다 할 수도 있으니까 다 골고루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어머니께서 자녀 진로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고민하시는 어머니들 흔치 않거든요.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공부만 하라 그러지. 그래서 엄마가 딸 걱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보여서 저는 엄마를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마음,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뭔가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한참을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던 현아. 이제 그림 그리기 끝났나 봐요. 네. 미련 없이 그리던 걸 집어넣고 수학 숙제를 하기 위해 책을 펴니다. 이쯤에서 드는 궁금증. 현아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현아는 일주일에 3번 종합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하루 5시간의 수업을 하고 그중 수학 공부 시간만 대략 3시간. 그리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뭐 중1밖에 안 됐는데 하루가 뭐 거의 학원에서 시간이 다 가는데요. 게다가 주말에는 학원 보충 수업뿐 아니라 엄마와 함께 4-5시간 정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네요. 아, 보충도 있어요, 학원에?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데 말이죠.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주말에도 한꺼번에 너무 몰려 있어서 그 전체를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쓸까 하고 이런 있는지, 좀, 네, 그렇죠? 그런 고민이 좀 되네요. 네. 특히 수학만 3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앉아만 있는 거 아닌가. 그 쉽게 네. 말하면 좀 기계적인 학습으로만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돼요. 학원에 가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가 어떤 집중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학을 뭐 1시간 정도로 매일 하도록 해주는 게 사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좀 시간표에 적어 보여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짜서 다시 한번 생활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현아가 학원을 다녀온 후 풀어야 하는 숙제의 양만 해도 10장. 다음 학원 수학 시간까지 풀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양이 많아서 그런지 현아도 부지런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는가 싶더니 펜을 내려놓고 이내 서랍에서 인형을 꺼내 한번 쓰다듬어주고 갑자기 쟨 또 어디서 나온 거죠? 이렇게 틈틈이 숨통을 트이네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 집중이 잘 안 되는 된다는 거죠. 거잖아요. 숙제를 하면서도 뭔가 놀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스티커도 갖고 놀았다가 갑자기 나갔다 오더니 이번에는 휴대폰에 꽂힌 현아. 공부해야 하는데 10분 넘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잘할 때랑 현아랑 틀린 점은 현아는 엉덩이 굉장히 가벼워요. 현재는 틀린 거 있으면 그냥 끝까지 묵직하게 푸는 스타일이고 현아는 나 모르겠어. 화장실 갔다가 나 거울 보다가 나 뭐 친구랑 전화하다가 막 또 학원 끝나면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집으로 곧장 안 오고 학원 친구들이랑 누구 만나고 1-2시간 늦게 들어오고 그런 게 좀 있어서 시간 손실이 좀 많아요. 근데 저만 느낀 건 아니죠. 저는 지금 들으면서 오빠는 엉덩이가 무겁고 현아는 엉덩이가 일단 가볍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묵직하게 앉아서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현아는 바로바로 일어나서 뭐 딴 걸 한다. 이게 어머니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지만 듣는 현아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주눅들고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진짜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진로 얘기를 할 때 엄마와 현아의 소통이 제가 볼 땐 필요해 보였거든요. 근데 오빠와 같은 학습을 시키면서 비교하는 모습에도 역시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 현아 생각을 좀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게 저는 절실하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게 좀 적어 보여요. 그래서 엄마는 너무 걱정만 많이 하시고 계시고
자칫 또 현아는 오빠와의 비교해서 주눅이 들 수 그럼요.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화를 하실 때 혹은 말을 하실 때 중1 사춘기를 좀 생각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따라서 공부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비교는 조금 줄이시고 현아만의 어떤 특성을 좀 잘 파악하셔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조성해주고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스케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엄마는 무리한 스케줄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1 아이한테 수학은 공부 하루 3시간씩 하고 또 뭐 주말에도 몇 시간씩 나가서 보충 수업을 하고 거기다가 영어가 5시간씩, 네, 4-5시간씩 네. 이런 걸 생각하면 스케줄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는 학습이 되진 않을까.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학원에서의 학습 효과 또한 없어지고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딱 그거네. 아까 어머니가 그 걱정했던 그 해답이 나온 것 같아요. 무슨요? 학원은 가서 오랫동안 있는데 성적은 잘 안 오른다 네, 이렇게 했는데 방금 그 얘기 하신 네. 거잖아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네, 현아가 열심히 안 하는 건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순간에 무기력이 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요. 대화의 중요성도 좀 지금 제기가 됐고요. 또 무엇보다 학원에 가서 하는 공부가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저는 딱 현아를 보면서 열심히 잘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방법도 잘 모르겠고 뭔가 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무기력이라는 표현이 지금 딱 적절하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학습 기술 정도만 평균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낮은 상태죠. 지금 현아의 강점 지능이 지금 음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미술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특이하네. 알면 알수록 특이하네. 노래라든지 악기 등을 잘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재능이 있다. 이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체능 쪽으로도 끼가 많나 봐요. 그렇죠. 뭔가 숨기고 있는 끼가 있어요. 네, 그림도 잘 그리고 음악 쪽으로도 소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엄마하고 좀 깊이 있게 나눠서 다양한 형태의 진로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뭔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진 어떤 일방향의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러려면 엄마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이렇게 나누셔야 되겠죠. 다행히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이고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진로 탐색은 좀 더 열성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자기조절 능력 먼저 살펴보면 학습 동기는 그래도 좀 다소 높은 편이에요. 평균 이상인데 사춘기라서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을 느끼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서나 자율성이 조금 평균 이하로 나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도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원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학습 방법에는 다소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 습관 능력을 살펴보면 중학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학습에 필요한 자기관리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하지만 집중력이 지금 현저히 낮죠. 자기 관리는 하고 있는데 학습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을 때 집중력이 낮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낮으니까 뭐 3시간을 공부를 해도 그렇죠. 3시간을 다 집중 못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앉아있기만 하는 거지 사실 그 시간이 온전히 공부하는 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너무 시간이 기니까 뭐 다른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학습 양 자체는 정말 적을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다행인 것은 현아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인지 학습 기술적인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높아요. 특히 학교 수업 집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요? 나타납니다. 네. 게다가 학습 응용 능력이 좋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욕구는 충분히 있다는 뜻이에요. 현아는 실천력이 강하고 또 자신의 환경에 대해 꾸준히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좀 도전적인 학생이에요. 그래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학생인 거죠. 좀 빠릿빠릿하다, 빠르다 막 이런 네. 느낌은 안 주지만 한 번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좀 해내는 그런 강단 있는 학생입니다. 즉 기본 바탕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네. 학생인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학습법만 찾아준다면 아마
대단한 좋은 변화가 예상되어집니다. 아, 그렇게 실천력이 있고 뚝심이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봉사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한번 먹었다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다 해봐서 그렇죠. 알지만. 자, 그렇다면 맞춤 학습법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현아가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세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지 얼굴에 고민이 가득한 현아. 확실히 그 초등학교 문제들하고 많이 다른데요. 당황스럽네요. 다르지 네, 이게 뭐 쉽다 어렵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하나야. 지금 좀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 지금 여기에 반지름을 구하라는데 이게 여기 이쪽 부분이 나와 있거나 다른 게 힌트가 하나 더 있으면 풀 수 있는데 얘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거를 구하려고 하면은 우선 이제 가상의 원뿔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뿔의 전개도를 지금 그려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아래쪽 이제 밑면에 이제 원이 있고 그 이제 원 둘레의 길이를 구하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원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원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이렇게 딱 맞닿아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현아가 못 풀고 있는 이유는 조건 하나만 더 있으면 네. 된다고 했는데 그 직각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풀지? 하나 조건이 더 있으면 되겠는데 어디 있나? 어디 있지? 이런 걸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조금은 더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 봐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엄마도 계시고 오빠도 있고 한데 집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학원을 보냈지만 엄마와 오빠 현재는 집에서 직접 가르치는 엄마표 수학을 했었는데요. 그래요, 기억나네요. 옛날에 이렇게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 현아의 공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엄마인데요. 현재를 제가 가르쳐도 현재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 손을 놓고 너 학원 다녀라 그랬는데 학원 다니면서부터 성적이 쫙 수직 상승을 했어요, 수학이. 그래서 내가 손을 대지 말아야겠구나, 더 이상 애들을. 그래서 둘째는 그냥 학원에나만 전적으로 맡기는 걸로. 근데 학원에 좀 일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체크 정도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너무 기계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지 않도록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봐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아는 엄마와의 공부와 학원 중 어떤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할까요? 엄마랑 공부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짜증이 나서 싸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번거롭기도 하고 학원 가면 선생님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제가 모른다 하면 바로바로 설명해주고 또 애들도 있으니까 같이 모르는 것도 상의해보고 그래서 저 학원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기초를 다져놓고 또 학원에서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흔들려서 학원 수업이 힘든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은 되네요. 사실 엄마랑 공부하면 짜증나는데 학원에는 엄마가 없지요? 엄마 없는 게 나아요. 친구들도 있고 당연히 학원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것은 그 학원에서 하는 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은 좀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죠. 계속 학원을 다니고 싶다면 저는 좀 시간을 좀 짧게 해주시거나 어떤 수준에 맞는 학원을 좀 찾는다거나 이런 어떤 약간의 변화는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공부를 잘하는 오빠에게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그래, 우리 혜수 선생님 얘기처럼 오빠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오빠가 반응도 한번 좀 보죠. 이거 팔고 싶어. 왜 몰라 이걸? 모를 수도 왜 몰라? 왜 몰라 이걸. 또 자존심부터 건들고 시작하네요. 모를 수도 있지. 이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얘 알아서 해. 아니 공식적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하고. 알아서 해. 공부를 해야지. 그래 알겠다.
저러고 나면은 다시는 또 물어보고 싫잖아요. 또. 당연하죠. 요즘 공부에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피드백인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 집에서 어머님은 학원에다 일임했다고 하셨죠? 오빠한테 물어보면 오빠는 너 이거 왜 모르는데 이거 왜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럼 결국은 피드백을 받는 곳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또 답답하게 느껴지는데요. 학교 수학 선생님, 담당 수학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런 모르는 문제를 자주 물어보면 좋은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할 거를 딱 정해놓고 구체적으로 풀이를 적었는데 여길 못 넘어가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학이 싫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아는 수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거 궁금하네요. 뭐라고 얘기할지. 수학은 뭐 공식만 제대로 외워놓으면 잘 할 수 있고 풀다 보면 또 재밌기도 해요 가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외우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아니 저도 그 의견에는 좀 반대를 하고 싶네요. 그냥 단순히 공식을 잘 암기했다고 해서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이런 말에서도 뭔가 좀 기계적으로 수학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공식 외우고 그 틀에 바로 딱 적용 이렇게만 반복적으로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수학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그렇죠. 과목이거든요. 살짝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풀다 보면 뭐 재밌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나쁘지 않은 과목이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네. 다행히 학교 성적표를 봐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아. 게다가 요즘에는 실력을 높이기 위해 현아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보기.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놓친 거가 좀 아쉬운 건 저렇게 다 표시를 해놨나 네. 봐요. 예전에는 그냥 풀 때 풀이 과정도 안 쓰고 암산으로 해서 실수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시면 여기 막 옆에 풀이 과정 직접 이게 몇 개 있는지 비교해서 써놓기도 하고 합이 몇인지 다 풀이 과정 적어놔가지고 전부 다 실수가 좀 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문제집 곳곳에서 현아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근데 엄마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걱정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본인이 본인 스타일대로 공부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네, 풀이 과정을 쓰면서 스스로 실수를 줄여 나가야 그러니까요.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나게 칭찬할 그럼. 부분이에요. 정말 박수 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아까 그러니까요. 박수 쳐야 될 부분이라서 박수 안 치셔가지고. 어머님이 이런 걸 네. 보시고는 진짜 그래도 현아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잘하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을 대하는 자세가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높이려면 약간 이제 문제집에만 이렇게 체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복습 노트를 좀 마련해서 본인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풀이 과정을 좀 더 기록을 하면 어떨까라는 네.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오빠와 달리 현아는 학원에 보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엄마. 하지만 자기만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현아. 엄마와 현아를 위한 솔루션이 필요한 것 같죠? 수다,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집중을 좀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기만의 공부 노하우도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특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아마 일상에서 맨날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눈에 더 많이 띄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현아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머님 눈에는 만족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현재가 우선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고 네. 예, 당연히 현화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띌 거예요. 10개 중에 예를 들어 9개를 맞았는데 그 한 개 틀린 게 자꾸 눈에 걸리시고 저 어떡하나 걱정만 하실 수 있을 부모 거거든요. 마음이니까 예.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요. 또 어머니가 또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분명히 다 보고서는 네. 일기장에다 적어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어머님 성격에 네. 딱 그냥 넘어가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꼭 얘기는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아가 지금 공부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보여요, 사실. 그래서 자신감도 좀 많이 떨어져 보이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씀은 되도록 줄이시고 좀 공감해 주시면서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뭐 하나 틀렸으면 어우 정말 잘했네 9개 맞았네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애가 좀 흥이 나게 해줘야 공부도 스스로 하고 즐겁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괜찮잖아. 현아야, 너도 수학 상위 13%다. 어? 너무 잘했어. 어디야, 그게? 하지만 오빠는 1%다. 이러지 마시라고. 이를 빼야죠.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를 절대. 사실 현아가 수학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공식만 외우면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 수학 공부할 때의 모습 봤을 때도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일단 수학에 대한 생각이 좀 잘못됐고요. 또 재미있게 뭐 효율적으로 이렇게 학습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아한테 맞는 필요한 학습량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스케줄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등 떠밀려서 학원에 가고 앉아 있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좀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지금 결과를 봤을 때는 좀 효율적이지 못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셨죠? 네, 지난 학기, 지금 학기 모두 좀 실수나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잘하는 학생이거든요. 학교에서만큼 또 배울 때만큼 본인이 문제 풀 때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어떤 문제를 맞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우선 칭찬 먼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문제를 맞췄어요. 그래요? 이건 어떻게 맞췄지? 그랬는데 칭찬은 칭찬이고요. 근데 기본적인 문제를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되게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거 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 잘 안 웃는 사람은 제가 웃길 수 있어요. 근데 잘 웃는 사람은 못 웃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랑 비슷한 경우잖아요. 그렇네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이거? 예, 아마도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게 풀을 딱 보니까 표를 그려가지고 탁탁탁 뭔가 대입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 탁탁탁 대입해서 답을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문제를 틀리고 어려운 문제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풀기가 정확해요. 잘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본적인 예제 수준의 문제는 많이 안 접해봐서 좀 틀렸을 가능성이 있고 연습을 안 해서 쉬운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려운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념만 알면 충분히 바로 풀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 문제인데 이런 거 놓친 건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요. 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 딱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푸는 문제들은 오히려 또 잘 맞췄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씩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문제거든요. 여기서도 약간의 실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등식의 성질 중에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인데 틀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함수 부분에서도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조금의 문제가 보였어요.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부분들도 개념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15번 문제를 보시면은 직선의 대칭을 보는 문제예요. 이 문제의 경우에도 대칭에 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틀린 것에서 볼 때에는 좀 집중해서 차분하게 봐야 되는 문제들에서 흔들려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개념의 기본 부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메꿔줘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보이더라고요. 네, 집중이 좀 흐트러졌던 부분 그리고 또 몇몇 개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면들을 다 고려해서 어떤 학습법을 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들어볼까요? 현아는 아직 좀 기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을 가다 보니까 좀 뭔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효율적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사실 어느 정도 공식을 외우면 되기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외워서 다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라는 거 뭐 많이 들었겠지만 그게 어떤 것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좀 파악하고 보충해줄 누군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점이 좀 매우 아쉬웠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아는 학원이 좋다고 하면 다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 학원이 종합학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이 지금 좀 부족하니까 수학으로 좀 집중해서 해도 되고 뭐 기초부터 탄탄히 가르쳐주는 어떤 뭐 소규모 공부방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현아는 스터디 그룹도 괜찮아요. 여러 어떤 활동적인 아이들은 친구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수학은 매일 1시간씩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한다고 그게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5시간보다 저는 매일 1시간씩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획일적인 방법으로만 지도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아이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공부시키지 마시고 현아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을 저는 어머니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언을 통해서 좀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아가 사실 자기주도 학습자의 그 소질이 보여요. 혼자 스스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네. 동기나 의욕이 분명히 있는 학생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강으로 개념 이해를 하고 관련 문제집을 풀다 보면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를 이용한 복습도 한번 해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그냥 오빠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끙끙거리지 말고 잘 기록해 두었다가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수학 선생님께 좀 물어보고 하면 그 풀이법을 또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오답 노트 혹은 별도의 수학 학습 노트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서 잘 한번 활용해 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틀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틀린 문제를 이렇게 오려서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현아의 특징이 네. 이렇게 예쁘게 그림 그리는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요. 네, 색깔도 예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문제에 맞는 중요한 포인트들의 개념 적어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이해 보는 거죠. 단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붙어있는 해설은 보지 않을 것.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오답 노트에 있는 문제를 너무 많이 하루에 여러 개 풀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오답 노트는 좀 문제 풀이를 해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 문제, 두 문제여도 좋으니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개념 정리까지 한꺼번에 좀 얻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꼭 스스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나가면 충분히 현아 실력을 쭉 상승시킬 수 있을 거예요. 네, 무엇보다 현아한테서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한다면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일 거예요.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요. 그 뭐 솔루션 중에서도 어머님하고는 좀 대화를 많이 해서 자신의 진로가 됐든 공부가 됐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화를 만약에 한다면 어머님께 어떤 대화를 하세요라고 조언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엄마와 딸이 대화 나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내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해서도 대화해야 네. 되고 내 진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해야 되고 친구에 대해서도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대화를 되고. 해야 예. 돼요. 그러니까 나눠야 될 것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현아의 장점들을 엄마가 더 많이 캐치하실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현아의 장점만을 콕콕 집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많이 믿고 지지해 주시고 또 잘하고 있는지 학습 계획 정도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현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아에게 수학은 기계적으로 공식만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기반이 되는 학문이라는 것 또한 엄마가 잘 알려주시면 앞으로 현아의 수학을 대하는 자세 또 수학 실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리 씨는 우리 현아한테 또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일단 오늘 많이 들은 얘기가 기계적이다. 그러니까 기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기계를 뒤집어 엎어보세요. 계기가 됩니다. 기계적인 방법을 뒤집어 엎어서 그래요. 이해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네. 이게 수학을 사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오늘 마술사 훌륭하다. 오늘 박수! 진짜 박수 많이 나오네요. 네, 김이 만세. 오늘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릴 때처럼 단지 공식을 외우고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풀면 웬만하면 점수가 나왔던 그런 시절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요즘 수학은 그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과정 자체를 풀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처럼 우리 현아가 수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오늘로 만들어서 이 수학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또 흥미를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께서는요, 아까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것처럼 현아에게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공부량도 좀 조절해 주셔서 현아가 공부에 대한 짐을 조금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하실 때는 공부 얘기 빼고 긍정적인 피드백만 많이 넘치게 주시길 바랄게요.
시간을 통해서 내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과 공부하는 시간이 꼭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도 좋은 얘기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이리 씨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다학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궁금증 그리고 수학 고민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에 이어서 현아의 수다학 솔루션도 아주 잘 들었고요. 현아도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오답노트 잘 사용하고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